스파이더맨 야호, 스파이더맨 야뇨.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드린 것처럼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 스크린 X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와, 재밌다, 이건 아닌데 만족스러운 정도였습니다. 이번 영화는 깔 게 별로 없어요. 이전에 마블이 망쳤던 콘텐츠들보단 당연히 재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로 따지자면 스파이더맨 4부작 중에선 노웨이 홈 3죠. 바로 아래 단계 정도였습니다. 영화는 길다고 느껴지는데 지루하기보단 알찼습니다. 저는 N차 관람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관객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영화 개봉일 맨 첫 번째 조조 시간에 보려고 하는 편인데, 저는 스크린 X로 본 건데도 불구하고 근래 봤던 영화들 중에서 자리가 제일 많이 차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파이더맨에 대한 관객분들의 기대감과 티켓 파워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먼저 영화의 인트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존의 마블 영화들은 돈돈 도도돈 하면서 마블 히어로들이 쫙 나오면서 마지막에 마블이라는 글자, 로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 스파이더맨 영화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만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혼자 고립된 스파이더맨을 보여줍니다. 이비라는 이름의 AI와 스파이더맨이 같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마치 어린 토니 스타크 같은 느낌을 풍기면서도 현대사회 혹은 미래 세대에 이렇게 혼자 AI와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스파이더맨의 시작이라 그런지 좋았습니다. 거미줄 쏘고 스파이더맨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화면처럼 딱 정면으로 잡히는 장면이 있는데, 이어지는 부분이 살짝 어색하긴 했습니다, 초반에. 내 편집이나 잘하자. 스파이더맨이 AI를 사용해서 액션들을 하는데 이전의 스파이더맨들보다 더 똑똑해 보였습니다. 이 AI를 사용하는 모습도 그렇고 아무래도 아이언맨의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는데, 영 어벤져스 얘기도 있던데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스파이더맨이 새로운 세대들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망상도 잠시 스쳐갔습니다. 영화에서의 시민들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여태까지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시민들 중에서 스파이더맨에게 제일 친절한 시민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스파이더맨이 범죄율을 다운시켜서 그런 것도 같은데, 이렇게 범죄율이 낮아질수록 스파이더맨의 공허함은 더 커지게 되고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외로움에 절여진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스파이더맨의 강함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 스파이더맨의 강함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새로운 캐릭터 진 그레이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팬분들은 되게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세이디 싱크님이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이디 싱크님이 영화에 딱 등장하는데 예뻐. 아니, 언니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분장을 좀 더 추레하게 했어야 돼요. 세이디 싱크님 사랑합니다. 이 진 그레이 캐릭터가 처음에는 정신조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10m 뿐이어서 하향 패치된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강해지더라고요. 마블이 엑스맨 시리즈를 슬슬 내려고 하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추후에 시리즈 진행되면서 진 그레이의 능력이 더 강해지길 기대합니다. 영화에서 진의 능력이 무서운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진이 각성을 해서 반경 1km 사람들까지 통제를 해버립니다. 이때 스파이더맨의 친구들이 그 범위 안에 있어서 친구들까지 통제가 돼버리는데 MJ가 여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이때 저는 영화 겟아웃이 연상이 됐어요. 이 내 정신세계가 여기 있는데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몸을 꿈쩍도 못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진 그레이의 능력의 무서움이 더 와닿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스파이더맨의 강함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 스파이더맨이 진의 정신 조종 능력을 튕겨냅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법을 딱 걸었는데 막 육체는 지배당하지 않았잖아요. 막 이렇게 피하고. 스파이더맨의 존재란 참 신비롭습니다.
영화에서는 깜짝 등장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블랙 위도우, 옐레나가 등장을 합니다. 둘이 진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목욕탕에서 만남을 가집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목욕탕이 옐레나의 회의 장소? 사무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피터가 가면만 쓰고 옷만 벗은 채로 나오는데 몸이 4년 동안 단백질만 처먹어. 그러니까 단백질이 너무 많아져서 이 손목에서 거미줄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건 이제 피터가 거미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깜짝 등장은 삼성 핸드폰이 나오더라고요. 이 피터가 플립을 씁니다. 난 갤럭시 울트라. 그 다음으로 스파이더맨의 친구가 집들이 파티 비슷한 걸 하는데 거기서 MJ가 새 남자친구와 키스를 합니다. 이걸 보고 피터가 폭발을 해서 거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억지 아니야? 하면서 개연성을 벗어나려는데 받아들여집니다. 이걸 오랜 고립의 위험성이라는 카테고리로 묶거든요. 너무 외로워지거나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오래 노출될 경우엔 자연스레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막 세심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이 포인트를 잡아서 스파이더맨의 거미화를 이끌어내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거미화가 막 진행되면서 감각도 같이 세심해지는데 HSP 분들 혹시 좀 공감하셨죠? 막 소리 엄청 크게 들리고 MJ 남자친구로는 이분이 등장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플래시랑 좀 헷갈렸습니다. 둘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MJ가 대기업 입사를 걷어차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시 MJ스러운 결정이었죠. 저는 대기업 다음으로는 퍼니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화는 퍼니셔의 옷 안감의 양털 같은 그러한 따스함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의 퍼니셔의 모습들에 비해선 많이 착하게 그려지긴 했습니다. 다만 빠꾸 없는 모습들도 여전히 보여줬습니다. 헐크 면전에다가 총 갈기는 사람은 형밖에 없을 거야. 역시 깡다구. 자, 다음은 헐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변신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진정한 헐크를 보는 것 같았고 배너 박사님이 진 그레이 때문에 헐크로 변신해서 스파이더맨과 싸우는데 싸움 막바지에 스파이더맨이 헐크한테 저 기억 안 나요? 하면서 헐크를 설득합니다. 근데 이게 먹혀요. 이 스파이더맨 똑똑한 놈 요거. 그래서 헐크가 스스로의 의지로 스파이더맨을 공격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기서 제 망상 회로를 돌려보자면 전에 어벤져스 2에서 헐크가 전투기를 타고 스스로 어디론가 가버리잖아요. 블랙 위도우가 이제 돌아와도 된다 라고 했는데도 헐크가 스스로의 의지로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어쩌면 헐크가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나중에 배너 박사와 헐크가 둘이 공존하면서 화해 정도도 미세하게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제 희망상이었습니다. 요거는 제 또 다른 망상인데 배너 박사가 헐크로 변신할 때 뭔가 내 머리를 망가뜨렸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추후에 헐크로 시리즈를 만든다면 떡밥이 될 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데미지 컨트롤, 얘네가 이제 빌런 집단으로 이후에 숨겨진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진 그레이의 언니 세라죠? 세라를 납치해서 생체 실험을 하는데 아니 사람을 납치해서 생체 실험을 해? 이 쌍놈. 그리고 원래 제가 알기론 스파이더맨에 다양한 적들이 나와서 싸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싸우긴 합니다. 다만 진행해야 될 스토리들이 있다 보니 뭐 핸즈나 스콜피온 빼고는 다른 빌런들은 약간 홍보를 위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연막? 이야기 후반부에선 스파이더맨의 버전 2가 드디어 나옵니다. 피터가 거미화가 진행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기로 한 후에 능력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샘 스파,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이죠.
샘스파 느낌 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핸즈라는 닌자들과 싸울 때 스파이더맨이 철창벽에 딱 붙는데, 이때 뭔가 샘스파 1에서 스파이더맨이 자신의 거미 능력을 갖고 난 후에 돈을 벌려고 레슬링 매치에 나갔는데, 레슬링 선수를 피해 뒤로 점프해서 벽에 붙는 모습이 정말 흡사했습니다. 이번 영화에 이거 말고도 오마주 장면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다음은 쿠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알려드려요, 말아요? 쿠키는 우선 한 개입니다. 근데 저는 화장실 가고 싶은 상태에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참고 봤는데, 그냥 오줌 마려우신 분들은 나가서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쿠키는 아니었습니다. 쿠키가 뭐냐면 스파이더맨 친구 네드가 만든 스파이더맨 추적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추적기를 보여주면서 스파이더맨을 지구에서 찾을 수 없다. 근데 갑자기 다른 지구를 보여주면서 우주 어딘가에 스파이더맨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알기론 이번에 톰 홀랜드가 다음 어벤져스죠. 어벤져스 둠스데이에 캐스팅이 안 된 걸로 아는데, 혹시 그 다음 시리즈인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와 연결고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쩌다 우주에 가는 건지 둠스데이에 나오려나 싶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스크린 X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X는 이 빔 프로젝터가 양쪽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맞은편 벽을 쏘는 원리이고요. 그래서 화면 자체가 퍼져 있는 느낌이라 거미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벽도 제 기억에는 일반관에 비해 살짝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몰입하기 쉽게 하려고. 전반적으로는 넓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계속 넓게 나오진 않습니다. 넓게 보여줘야 될 장면들, 뭐 예를 들어서 액션이라던가 스파이더맨이 거미줄 쏘면서 날아다니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만 확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굳이 넓게 보여줄 필요가 있나? 싶은 장면들이 있긴 했거든요. 감독님, 근데 퍼니셔 집은 왜 넓게 저는 왼쪽 맨 뒤에서 봤는데요. 당연히 몰입은 안 됐습니다. 일단 스크린 X를 보실 거면 맨 뒤보다는 영화관 자체의 중심부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중심부 그 표가 다 팔렸다 싶을 때는, 제가 맨 뒤에서 보니까 저희 동네 영화관 기준으로는 맨 뒤에서 네 번째까지 화면이 도달하더라고요. 최대한 화면 안쪽으로 자리를 잡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맨 뒤에서 봤는데 이렇게 몰입이 깨질 거면 차라리 일반관 갈 걸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자, 이제 영화의 전반적인 액션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샹치를 연출한 감독님이셔서 그런지 스파이더맨 액션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샹치의 버스 액션 씬은 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샹치에서의 버스 액션 씬은 음악과 액션의 스타일리시함이 잘 조화를 이룬 것 같아요. 똥, 또동. 하지만 재미있는 스파이더맨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파이더맨 덕후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스파이더맨 거미줄은 녹는 건가요? 스파이더맨이 주로 높은 건물에 거미줄을 쏘면서 다니는데, 그럼 그 거미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뉴욕에서 큰 전투 벌어지면 한동안 그 근처 다니면 안 되겠네요? 저 오늘 한강에서도 거미줄이 팔다리에 엄청 붙었는데, 제가 알기론 거미줄도 단백질로 알고 있거든요. 피터야, 단백질 많이 먹... 자, 다음은 이번 영화의 총평입니다. 이번 영화는 외로움과 특별함에 대한 영화이자 사람과의 교류에 대한 영화라고 해석했습니다. 제가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내가 남들과 다르고 유별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로 혹은 교훈을 유치하지 않게 영화는 이끌어갑니다. 피터가 들어오라고 해서 진이 피터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는데, 메이 숙모가 피터에게 얘기해줬듯이 진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피터가 메이 숙모처럼 또 진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자신의 정신세계지만
스파이더맨은 진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 와중에 둘이 같이 정신세계 안에 있으면서 이 스파이디 센스가 발동이 돼서 퍼니셔가 쏜 총을 스파이더맨이 진을 피하게 해주고 대신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각자만이 갖고 있는 의외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또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선에서 스스로를 받아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깊은 사랑과 겉사랑 이 모두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깊은 교류와 얕은 느슨한 연대감, 느슨한 교류가 필요하구나를 느꼈는데요. 스파이더맨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그 안에 피터 파커는 친구들과의 깊은 교류가 끊겨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기억에 대한 사실을 MJ에게 들켜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친구들과 짧게나마 시간을 갖게 되고 또 병원에서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파이더맨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비로소 새롭게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스파이더맨은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나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외로움으로 힘든 분들이 부디 나중에라도 본인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본인이 정말 혼자라 느끼신다면 부디 그 시기를 잘 보내셔서 힘듦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피터는 4년 걸렸는데 누군가는 그것보다 빠르게 혹은 누군가는 그것보다 느리게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삶의 무게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교류하거나 하는 등의 본인만의 방법을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거나 스터디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잠시나마 해소하는 편이긴 합니다. 모두 각자의 외로움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오디세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편안한 하루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